네, 이어서 문화기술지의 구조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조를 살펴보기 전에 이제 구조 안에 들어가야 할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쓸거리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거기 한번 같이 보시게요. 자, 2020년 전남대학교 기리의 인문학이 선택한 주제는 춘향전입니다. 춘향전과 관련된 텍스트들을 다음과 같은 차례로 읽으면서 쓸거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먼저 다음 주에는 고전 설화 속의 춘향전, 판소리 춘향전, 판소리계 소설, 판소리 춘향가, 판소리계 소설 춘향전 등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원소스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원소스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재료들 중에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이옥희 박사와 함께 살피면서 각자의 마음에 맞는 이야깃거리를 두세 단락 정도, 나 한국의 춘향전을 알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이고 이런 사랑을 담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깃거리로 한 두세 단락 정도로 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저와 함께 한국 현대문학에서 춘향전이 어떻게 다시 재해석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가령 우리나라 신소설이 쓰여졌던 1910년에 발표된 이해조의 자유종이라는 곳에서는 춘향전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말할진대 춘향전은 음탕교과서요. 이렇게 우리 국문소설들 굉장히 폄훼하는 대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볼 거고요. 서정주의 춘향의 말 1, 2, 3, 특히 춘향의 말 1인 추천사는 굉장히 한국 현대시를 대표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박제삼의 수정가, 복효군의 춘향의 노래, 이런 시편들을 좀 같이 읽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 중에 한 명인 김현수의 남원고사에 관한 세 개의 이야기와 한 개의 주세교라는 소설도 같이 읽어볼 거예요. 이 소설은 특이하게 누구의 심정을 좀 대변하고 있냐면은 악인으로 나오는 변학도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전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균형 잡힌 그런 시선들을 한번 가져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춘향전은 영화로도 여러 번 제작이 되어 있는데요. 시대에 따라서 사랑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변주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또 이야기거리 두세 단락 정도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원은 이제 남도 문화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데, 춘향 테마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남원에 직접 가서 그 현장을 잘 담아내면은 또 두세 단락 정도로 좋은 이야기거리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사진 찍는 것이 좀 앞서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은, 어쨌든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들, 내가 그때 남원에 있지 않았으면 포착하기 힘든 그런 장면들, 내가 남원에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담아내는 내 글에 어울리는 풍경을 3장 이상 카메라에 꼭 담아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5개 정도의 쓸거리들이 마련이 되면 이 글의 내용들을 좀 풍성하게 채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문화기술지의 구조는 한마디로 비유하자면 햄버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햄버거에. 그래서 우리가 햄버거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은 빵이 위아래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이 빵이 다양한 속들을 이렇게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은 글 쓰는 자기 자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 쓰는 나의 경험, 내가 아는 사랑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춘향전에 나오는 사랑의 다양한 모습들을 본 다음에는 사랑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게 했어 라고 이 주체의 어떤 주제에 대한 변화된 생각들이 이 빵 부분에, 첫 번째 빵과 마지막 빵에 이렇게 담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은 햄버거의 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패티를 중심으로 한 햄버거 속이 있어서
어쨌든 햄버거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은 이 패티죠, 패티. 뭐 소고기 버거, 뭐, 치킨 버거, 이런 것들. 이건 좀 이렇게 굉장히 오바스러운 햄버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을 쓸 수도 있죠. 가득 채워가지고. 이런 것은 독자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그걸 먹기는 쉽지가 않죠. 음, 이런 글들은 좀 단순한 것 같고, 이 정도 주면은 아마 독자들도 긴장을 하면서 글을 잘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이 대상, 즉 다시 말하면 앞에 쓸거리로 모았었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이렇게 채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글쓰기를 떠올리면은, 구조를 떠올리면은 햄버거를 만드는 것, 독자가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가장 적당한 빵과 그 다음에 속으로 구성을 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입과 마무리는 이제 빵 부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단단하게 굳은 땅에 씨를 뿌리면 싹이 잘 돋지 않고 돋은 싹도 잘 자라지 않습니다. 땅에 씨를 뿌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땅을 갈아엎는 일입니다. 30cm 이상을 갈아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글씨를 뿌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깊게 갈아엎는 일입니다. 빵에 해당하는 자기의 체험이 선명하게 의식에 남아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은 무의식에 가라앉아 있는 경우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가라앉는 것들을 다시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밭을 갈듯이 우리의 마음밭도 깊숙이 이렇게 갈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밭을 가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뭐 마인드 매핑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뇌 구조도를 그리는 것도 있고 그럴 텐데, 하버드대 바브라 베이그 교수가 학교 현장에서 20년 이상 시행을 했었고 큰 효과를 거뒀던 것이 프리라이팅, 그러니까 자유연상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유연상 기술 기법을 통해서 내 안에 잠자고 있었던 보석과 같은 언어들을 좀 발굴해내고 그것을 씨앗, 종자, 종패 삼아가지고 글의 실마리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자유연상 기술을 잘 정리해서 한 단락을 얻게 되면 그것을 도입부로 삼습니다. 도입부가 마련되면 그와 짝하는 마무리도 완성되었다고 보면 무방합니다. 도입부가 모닝빵 반쪽짜리 반을 잘라가지고 했으면은 마무리는 당연히 남은 반으로 해야지, 그걸 식빵으로 이렇게 아랫방 마무리를 지어버리면은 우스꽝스러워지기 쉽죠. 글쓰기도 들어온 곳으로 다시 나오는 것이 가장 좋죠. 하지만 그대로 나와버리면은 그 과정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마치 스프링처럼 제자리로 돌아오긴 하지만은 한 뼘 혹은 뭐 두 뼘 정도의 변화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해석적 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글의 구조를 가져내야 되겠습니다. 자유현상 기술법에 대해서는 그 저 뒤쪽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 이제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두 장을 넘겨 보시면은 이게 자유연상 기술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유연상 기술. 글쓰기를 할 때 이 자유연상 기술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부제로 나와 있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나 어떻게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다른 글쓰기를 할 때도 꼭 이렇게 이 과정을 거쳤으면 하는 바람에서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손으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순수하고 고차원적이며 특별하지만 무의미해도 되는 것은 글쓰기이다. 사람은 손으로 가장 많은 일을 한다. 내밀 때 쓰는 근육과 당길 때 쓰는 근육은 다르다. 친구와 악수할 때, 사랑하는 이와 손을 잡을 때 쓰는 근육도 다르다. 글쓰기 근육도 따로 있다. 글을 쓰는 근육은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다. 구체적이면서도 추상적인 것이다. 몇 글자 쓰지 못하고 저리기도 하고 하루 종일 써도 아무렇지도 않은 근육이다. 육체의 근육은 달리기와 같이 단순하게 나아가는 운동, 제자리로 돌아오는 반복 운동을 통해 단련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글쓰기 근육은 나선 운동을 통해 단련할 수 있다. 직선과 나선은 모두 앞으로 나아가지만 나선은 한 바퀴에 한 뼘씩 자신을 반복하며 나아간다. 나선의 경우에는 전진 운동이
끊임없이 오늘따라 도는 방식이다.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상 이것이 학습을 하는데 최선의 방법이다. 그 아랫단락으로 넘어갈게요. 머리로 쓰는 글은 정해진 틀에 구애받기 쉽다. 글은 손이 쓰도록 해야 한다. 손이 알아서 쓸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글쓰기 근육을 제대로 단련할 수 있다. 바바라 베이그는 글쓰기 훈련법으로 프리라이팅을 제안한다. 펜과 종이를 준비하라. 10분 정도 시간을 갖는다. 시계를 놓고 펜과 종이에 슬쩍 눈길을 준다. 뚫어지게 쳐다볼 필요는 없다. 출발선상에선 달리기 선수처럼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힌다. 이어 펜을 집어들고 딱 10분간 달려보는 것이다. 무슨 내용이라도 좋다. 꼭 주제를 정할 필요가 없다. 머리에 맴돌던 주제를 고집할 필요도 없다.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내용을 이해할 필요도 없다. 그것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되풀이해 읽을 필요도 없다. 무엇을 쓰든 상관없다. 그저 쉬지 않고 펜을 놀리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문장이죠. 무엇을 쓰든 상관없다. 그저 쉬지 않고 펜을 놀리는 것이다. 10분 동안 펜을 놀리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10분 동안 펜으로 놀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글 쓰는 사람은 대열에 비로소 입문하게 된다. 프리라이팅은 창조적 기능을 위한 유산소 운동과 같다. 멈출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하고 써서는 제대로 글쓰기 근육을 단련할 수 없다. 절대 쓰지 않아야 할 것은 지우개뿐이다. 무심필로 쓰는 것이다. 펜으로 달려보는 것이다. 자신이 쓰는 글을 아무도 읽지 않으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창조적 기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달리기와 마찬가지로 일단 해보면 될 것이다. 창조적 기능은 생각을 제공하고 어휘를 제공하고 물음도 제기할 것이다. 이 기능은 도약을 가능하게 해주어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갈 때 스스로 놀라움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몸에 배이면 자투리 시간을 좀 더 값지게 보낼 수 있다. 자투리 시간을 기다릴 정도가 될 때부터 작가로서의 잠재력이 터져나오기 시작한다. 프리라이팅은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글을 쓴다. 반면 자유연상 기술은 화제를 정하고 쓴다. 10분이 주어지면 어휘를, 문장을 하나 떠올린 후 자유연상 기술에 들어간다. 6개월에 한 번 산을 오르는 것보다 날마다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몸에 더 좋다. 여러분의 창조적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같은 이치가 적용된다. 프리라이팅 훈련을 한 번에 10분, 일주일에 3회를 몇 주간 반복하라.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훈련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고 싶어질지도 모른다. 일주일은 7일, 하루는 24시간 곱하고 그 다음에 1시간은 60분 이렇게 곱해보면 일주일은 108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080분. 그 중에서 딱 3번 프리라이팅 30분만 투자를 한 달 정도만 해보자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을 쓰고 싶은 생각들을 충분히 이렇게 끌어올리도록 손이 이렇게 단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한번 프리라이팅 해보시고 이것이 몸에 손에 이렇게 제대로 있게 되면은 글을 쓰는 것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정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프리라이팅.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이 프리라이팅은 그냥 무작정 쓰는 것이라면 이제 자유연상 기술은 이제 주제를 가지고 쓰는 것이거든요. 제가 주제가 아니라 화제죠. 화제를 하나 제시했는데 춘향전에서는 어찌 됐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주제로 삼아도 상관이 없겠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랑 이야기들을 한번 10분 동안 생각 없이 쭉 한번 이렇게 적어보세요. 혹은 춘향전 하면 떠오르는 것들에 대해서도 쭉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면 무심결에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 중에서 빛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 내가 이런 것을 썼네. 이런 단어들이 발견이 된다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의 글이 출발하는 언어로 핵심 언어로서 충분히 작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뭐 하기는 그렇고 일단 이 강의가 끝나면 바로 이렇게 10분 동안 내가 알고 있는 사랑 이야기 혹은 춘향전에 대해서 프리라이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